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관계대명사 두 번째 시간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저번에 배웠던 걸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란 두 문장을 관계시키며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라고 저번에 배웠습니다. 그 예문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is my brother. My brother is wearing a blue shirt. 자, 이 두 문장을 저번 시간에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연결해 보았습니다. My brother라는 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my brother, 이 명사를 대신하는 대신명사, 그리고 그 대신 명사가 접속사 역할을 또 하는 관계대명사를 써서 이 두 문장을 합쳤죠. 그런데 이 my brother가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무엇을 써서 연결시켰죠? 그렇죠. who를 써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my brother 대신에 관계대명사 who를 넣어서 어디 뒤에 갖다 붙었습니까? 요 뒤에, 선행사 뒤에 my brother 뒤에 갖다 붙어서 He is my brother who is wearing a blue shirt 이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who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했는데 왜 이것이 주격 관계대명사입니까? 여기서 이 my brother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who가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found the key. She lost the key. 그녀는 그 키를 발견했습니다. She lost the key. 그녀는 그 키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the key랑 the key 똑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명사를 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로 바꾸면서 그게 접속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는데 이게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은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일 때는 whom, 사물일 때는 which, 그리고 사람, 사물은 전부 다 that을 씁니다. 요즘에는 사물은 사람일 때도 목적격을 who를 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원래 whom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이 두 문장을 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사 the key가 존재하고 요거를 관계대명사 뭐로 바꿀까요?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그렇죠. 사물이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써서 바꿔주면 됩니다. 여러분은 뭘 쓰고 싶으신가요? 자, 그래서 이 the key를 대신한 which로 바꿔서 두 문장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자, 관계대명사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항상 선행사 뒤에 위치하죠. 하지만 선행사 뒤에 얘가 위치하려고 하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요게 있죠. 요게 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 여기 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문장 맨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that she los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동할 준비를 해서 이 문장이 선행사를 꾸며줄 자격을 갖춥니다. 왜? 얘가 이 관계대명사가 선행사 뒤에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어디다? 선행사 뒤에 붙여서 두 문장이 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she found the key that she lost.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저번 시간에 또 했지만 해석은 어떻게 한다? 선행사가 뭐냐면 선행사가 누구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해석은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She found. 그녀는 발견했어요. the key. 뭐를? 그 열쇠를 발견했는데 that 그 열쇠가 뭐냐면 she lost. 그녀가 잃어버렸던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요렇게 앞에서부터 쭉쭉 해석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예시문도 해석해 볼까요? This is the song. 이것이 노래입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그 노래가 뭐냐면 I love. 내가 사랑하는 노래. 자, 이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이 결국 뭘 설명해 줍니까? The song. 그렇죠. 노래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얘는 뭐? 형용사가 됩니다. He is the teacher. 그는 선생님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요?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I respect. 내가 존경합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목적격이니까 이 teacher가 이 뒷문장의 목적어였구나 라고 우리가 guess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guess 필요 없이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그냥 앞에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I met a friend. 나는 친구를 만났는데 자, 어떻게? 그 친구가 누구냐면 I can trust.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This is a movie. 자, 이것은 그 영화입니다. That I watched. 내가 봤던 영화입니다. 그 남자는 그 남자예요. 내가 정말 좋아했던. He is the man I really liked.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런데 여기 challenge 조금 약간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합쳐보도록 할까요? The cake was sweet, we made the cake. 그 케이크는 달아요. We made the cake. 우리가 그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이거죠.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은데 얘는 여기 주어 자리에 있네요. 선행사가 주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연결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cake 얘는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이죠. 그러면 which도 되고 또 뭐도 됩니까? that도 되죠. 그러면 그 위치나 that으로 바꿔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연결하려면 that으로 바꿔서 얘가 요 선행사 뒤에 갈 준비를 하려면 얘가 어디로 나온다? 문장 맨 앞으로 나와서 요런 문장이 됩니다. That we made. 그런 다음에 얘는 이 문장은 어디에 붙습니까? 선행사 뒤에 위치하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어디 있어요? The cake.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 여기에 싹 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목적격으로 연결한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The cake that my mom made was sweet. 해석을 해보면 the cake, 그 케이크인데 그게 뭐냐면 my mom made. 엄마가 만든 케이크는 이거죠. was sweet. 달아요. 이 말인데 그러면 얘는 이 that my mom made라는 게 형용사죠. 결국은. 왜? 뭐를 설명해 주니까? 이 케이크를 설명해 주니까. 그럼 얘는 의미 단위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주어입니다. 그죠?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수식해줘서 The cake that my mom made. 엄마가 만든 케이크가 was swee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문장이 간단해서 어렵지 않지만 문장이 복잡하면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복잡할 걸 대비해서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면 해석할 때 좀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 이게 주어잖아요. 그러면 that 얘가 어떤 문장이 와서 얘를 설명해 주네. 그럼 이 안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주어와 동사의 숫자를 셉니다. 명사 주어 1, 주어 2, 명사인 주어 2, 동사 1, 동사 2. 근데 얘가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랑 얘랑 뭐다? 한 세트. 그러면 얘 짝꿍은 누구? 얘가 되겠죠. 마지막 동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마지막 동사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얘가 주어구나. 이 동사의 전체 주어구나.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문장이 조금 더 복잡해질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개념은 그렇다라고 넘어갑시다.
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ok that I read was interesting. 자, 그 책인데, 자, 어떻게 관계대명사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그 책이 뭐냐면, I read, 내가 읽은 그 책은 was interesting, 흥미있었습니다. 요렇게 해석이 되네요. The song, 그 노래가 뭐냐면, he wrote, 그가 작곡한 노래는, 자, 여기 보세요. 이 that he wrote가 결국 뭐를 꾸며줍니까? song을 꾸며주죠. 노래를 꾸며줍니다. 얘가 어떤 역할을 해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의미의 묶음, 이렇게. 그가 쓴 그 곡은 was popular, 인기가 많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The house which they built was big. 자, 그 집인데 그 집이 뭐냐면 they built, 걔네가 지은 그 집은 자, 동사 one, 동사 two. 그렇죠? 여기가 주어가 몇 개 있습니까? 주어인 명사가 one, 대명사 여기가 명사가 two 이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이 마지막 얘가 짝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런 개념을 잘 몰라도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The house, 그 집이 뭐냐면 they built, 걔네가 지었던 그 집은 was big, 컸다 이 말이고 the picture, 그 그림인데 that, 그 그림이 뭐냐면 I drew, 내가 그린 그 그림은 was beautiful, 아름다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뒤에 위치합니다. 관계대명사의 문장은 결국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여기서 오늘 배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사람일 때는 whom, 사물일 때는 which, 둘 다일 때는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that입니다. 해석은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뭐다? 선행사가 뭐냐면 선행사가 누구냐면 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선행사가 이제까지 우리가 목적어일 때만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선행사가 주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선행사가 주어일 때는 선행사의 짝꿍 동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선행사의 그 짝꿍 동사가 이 전체의 뭐다? 이 전체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주격 관계대명사로 연결된 이렇게 해서 얘가 전체가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문장을 많이 읽고 자주 접하면 굉장히 쉬운 개념이고 이것은 본인이 해석을 할 때나 작문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해서 듣고 머리에 쏙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관계부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